본인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변에 심각한 상황 많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는 그다지 효과가 있질 않습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의 초급증이 드러날 뿐이지. 아재 개그부터 시작할까요? 모두 발언은 모두 발언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EJP 선생님께서 당대 아까 어떤 분께서 여자라면 이낙연 뽑아야 합니다. 남자도 그래야 됩니다. 왜 대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 부르면 갈게요. 저도 그 예능 좀 하고 싶은데요. 경선 네거티브 과열 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지도 오른 지가 2, 3일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그냥 상처내려고 하는 분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살면서 들은 칭찬보다 오늘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떤 칭찬이 가장 마음에 들으셨어요? 아유 귀엽다. 제가 한때 꿈이 네. 저기 탤런트였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진짜 79년인데 공장 동료들하고 허망된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서로. 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들을 얘기해봤는데 나 탤런트 하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죠. 양측의 설전에 지금 위험 수위를 좀 넘나들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 통제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여야 대표가 첫 TV 토론도 가졌는데요.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최창렬 용의대 교수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요즘 이 캠프 간 충돌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가피할 거예요. 예. 지난 2007년도 박근혜, 이명박 후보 경선도 치열했잖아요. 네, 근데 BBK는 박근혜 캠프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상대 당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었고.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이제 이 검증이 네.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의 경계가 그러니까요. 모호할 정도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검증이냐 예, 네거티브냐. 근데 검증과 네거티브를 예.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아무튼 뭐 경선 1, 2위를 이제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후보들이니까 알 수 없죠. 2위를 예. 다른 후보가 할지 1위를 또 다른 후보가 할지 단정할 수 없는데 네. 예비경선 끝나고 이제 이낙연 지사의 상승률이 좀 돋보이는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예. 더욱더 이런 그 두 후보 간의 설전이나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낙연 전 캠프 쪽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법적 대응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 지사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또 이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진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이낙연 후보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그 이후 탄핵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최고의 공직에 오르려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 판단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부러움이 반 넘어가시다 하면 안 돼요. 네, 김영진 실장 이야기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거 왜 자꾸 거론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후보는 뭐 반대표를 던졌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계속 이제 진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찬성했다면 지금 이제 경선 국면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큰 리스크를 이제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네. 그냥 공방은 그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동안 원팀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캠프 간 설전이 과열되고 있고 앞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좀 비슷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경선 후유증이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 그때는 곧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랬죠. 지금은 뭐 그렇게 갈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야의 대결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아무튼 경선 후보, 대선 후보는 한 명이니까 예. 탈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제 또 공세라고 할까. 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각 후보들이 지금 이제 여당의 후보들은 도지사, 예. 뭐 전직 도지사도 현역 도지사도 있고 전직 당대표, 전직 총리 그렇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이제 후보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무튼 그런 직을 잘 수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이 좀 미래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느냐 그쪽에 얘기가 맞춰지면 그건 검증인 것이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과거에 뭐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미래지향적인 이른바 전망적 투표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검증이라기보다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경계가 네거티브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대결을 좀 보여주는 모습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데 네. 송영길 대표가 좀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송 네. 대표도 네거티브 통제 기준을 좀 정해서 발표하고 신사협정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송 대표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당에서 이제 일단 뭐 경고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또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당에서 좀 관리를 하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이제 나아지긴 할 거예요. 네. 나아지긴 하더라도 점점 이제 본경선 1차 투표가 다가오고 연기는 예. 됐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후보 간의 이 네거티브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네. 제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후보직을 박탈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감점을 예. 해가지고 뭐 불리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감점제도 도입한다면 몰라도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권에서의 여당에서의 그 예비경선 통해서 쭉 이제 지켜보니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 많이 있다라는 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조금 거칠어졌다라는 거칩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대구 방문에서 나온 발언들, 밀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시간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 후보들이 대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을 받거나 비판이 제기되면 맥락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건 알죠. 유권자들이 보면 알아요. 그런 맥락은 아닌데 예.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언론도 사실 다 보도하기도 어렵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 또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의 파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걸 해야 감안해야 되죠. 돼요, 사실은. 다 이렇게 감안해야 얘기를 하면 되고. 어차피 언론이 다 보도하지 않고 거두절미할 것이다. 예. 언론이 사실은 그런 자극적인 걸 이 헤드라인으로 뽑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언론의 속성이기도 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120시간 노동 이런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예. 게다가 밀란 같은 얘기도 그건 전 그야말로 그거는 대구 지역의 그런 어떤 그 코로나를 막은 거에 대한 그런 좋은 의미의 긍정적 평가겠지만 예. 다른 지역 같은 밀란이 일어났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예. 대구 가서 대구 지역의 이제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네. 글쎄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윤 전 총장이 요즘 지지율이 좀 상당히 정체돼 있잖아요. 좀 하락도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조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보수의 핵심 지역이긴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긴 한데 윤석열 이게 나오는 대선 거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항상 자기 다와야 돼요. 네. 근데 그 자기 다움을 없어지면은 그건 자꾸 이제 그 스텝이 꼬이거든요. 예, 예.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또 네. 한마디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누굽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죠. 한번 수사했었던 사람이죠. 윤 전 총장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정통성까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뭐 야권 후보로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뭐 학문적인 차원에서 제기한다면 그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야권 후보 어쨌든 댓글 사건 때문에 그때도 표심이 왜곡되고 뭐 정통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잖아요. 예. 그때 대선 때 이런 경우도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니까 네. 댓글 조작해서 어쨌든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예. 계량할 수는 없고 정량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윤 전 총장이 본래에 가진 이미지와는 조금 변질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예. 여야 후보들이 뭔가 조금 다시 이제 워낙 이제 과열되긴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초반부터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이준석 예. 대표도 윤 전 총장의 고유의 색과 가치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던데 네. 윤 전 총장의 일단 발언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의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용 속성 과외를 받으셨다는데 강사를 잘못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 본인이 서민과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아닌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찰로도 못 고칠 것 같은 일도 있습니다. 망국적 병폐인 지역주의에 기대서 우리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처음부터 정치를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 밖의 대선 주자의 어쨌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만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어쨌든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수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보면은 그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또 박 대통령의 수감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 이제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건 뭐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은 고유한 색이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한 이유가 경선 버스에 탔으면 좋겠는데 그 고유의 색과 가치를 좀 갖고서 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는 후보다워야 돼요. 예, 자신이 예. 쭉 걸어왔던 정치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보통 일반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든지 그럼 이상해져요.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A라는 예. 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는 어울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어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갑자기 많아요. 변하면 이상하죠, 사실. 이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정치라는 게 워낙 이제 다른 사람을 지켜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고 이해는 가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미친 소리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급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다급한 것 같다. 네, 그 예. 이제 품위 그렇게 이제 아까 언어로 하는 게 정치다. 그렇습니다. 칼 대신에 언어로 하고 펜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는. 예. 일본의 사무라이는 칼로 하는 거고 조선의 문신 정치는 이 붓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말에 그 절제를 잃으면은 네. 그 자체로 감점 요인이거든요.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말과 행동 네.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지금까지는 원론적이고 주로 국가, 뭐 나라, 주로 자신의 뭐 이른바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한 미담 뭐 이런 예. 것들로 이미지화돼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네. 아직 대권 도전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 입당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통령 사과해라. 그 청해 그 부대 그 네. 이제 문무대왕함 뭐 확진된 거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댓글 조작에 대해서 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치인으로서. 예. 그건 뭐 특별하게 과도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최재형 전 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낮죠. 예. 예. 지지율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은 같은 야권 후보고 한 네. 사람은 이제 입당을 하고 한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만
제로섬 게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만 지지율이 정체되면 대안으로서 어차피 최 전 원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물론 당내 주자도 있어요.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제 곧 대권 선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야권은 너무 과도하게 당 밖의 주자 그리고 네. 새로운 신인 주자 최재형 전 원장은 당 안 주자입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신진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너무 이제 몰입한 측면이 있어요. 예. 당 내의 주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뭔가 이걸 더 역동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야권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최근 행보를 보면 2단계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당에 들어와서 경쟁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네. 예측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는 일관되게 어쨌든 당 밖에서 지지율도 더 안정되게 만들고 중도나 이제 탈진보했던 사람들에 예. 대해서 외연을 자꾸 확장하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자꾸만 지지율이 자꾸만 정체가 되면은 그 전략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궤도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당 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높죠.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면 떨어지면 당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최재형 원장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오늘 내일 뭐 짧은 기간 내에 입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지율이 또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이 별로 의미가 입당하면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저는 입당을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TV 토론을 했거든요. 자,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TV 토론이었습니다. 센터이 총영사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거는 사실상 현대판 매관 매직이거든요. 이거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냐. 매관 매직이라는 표현은 좀 비약 있는 있다 보여지고요.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지양 해서는 안 될 바꾸어 나가야 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욱 장관한테도 질책을 했고 이게 이 국방부가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2월 달에 출항할 때는 백신 접종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좀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사과한 것입니다. 이게 안이한 점이 있다고 장관을 질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의 뜻을 표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확산되면은 그게 굉장히 쉽게 확산되고 무엇보다도 국방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야당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요. 완벽히 통제 방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방역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약간의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주류라고 그래요. 비주류죠. 아웃사이더다. 비주류. 그렇죠. 예. 저는 친문 강성 세력이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공격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서로 해대면 이 당이 이 외연을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는 지금 탄핵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혼재해 있고 그들이 이번에 같이 힘을 합쳐서 비빔밥으로 때로는 샐러드볼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했더니만은 저는 그 고기와 계란과 당근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당근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두 대표 서로 비주류 아니냐라는 질문에 부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자, 어떻게 드셨어요? 두 사람이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진 않은 건 분명하죠. 예. 여야에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앵커는 뭐 아웃사이더 아니냐 이렇게 예. 비주류다. 비주류나 아웃사이더 이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 정치가 양극단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네. 매일 하는 지적들 아닙니까? 뭐 적대적 공존이다, 적대적 공생이다 이런 얘기하고 예. 진영 논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야가 좀 벗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아주 친문 핵심이 듣기에는 가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맞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도 지적할 만한 거 지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정치가 가야 돼요. 완전히 한편이 치우치는 거 네. 이거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중도라는 게 예. 기계적인 산술적인 그 거리의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라는 네. 건 현안과 이슈에 따라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땐 두 대표가 좀 궁합이 맞는 게 아닌가. 저 토론에서 좀 그런 면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슈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문무대항함 우리 승조원들 네.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90% 이상이 지금 감염됐고 글쎄요. 추가 검사를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이 좀 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송영길 대표는 지금 그 정도면 사과를 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건 네, 사실상 사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확실히 사과하는 게 낫죠. 네, 뭐 사과를 했다 안 했다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물론 했으니까 예. 그 정도면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한다면 근데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거냐 문제예요. 예. 일단 당 대표가 여권의 여당의 당 대표가 사과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만은 사실상 사과를 한 거다. 그만 제기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사과라는 거는 사과하는 주체, 대상 이런 게 분명해야 돼요. 주어와 서술어가. 예.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오늘 도서관 가서 우연히 빌린 책인데 네. 사죄 없는 사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연히 어떤 읽어봤는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과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업. 그건 기업에 관련된 책인데 네. 기업의 회장들이 자주 사과한다는 거예요. 아무 진전수 없는 사과, 예. 참여가 없는 사과, 단지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사과가 많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네. 그건 정치 관련된 책은 아닌데 기업에 관련된 책인데 예. 그 정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사과가 필요하다고 당대표가 인정한다면 보다 대통령이 분명한 주체와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수 지사 이념형 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났잖아요. 이를 놓고서 이준석 대표가 샌다이 총영사 제안은 매관 매직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매관 매직이라고 표현하는 좀 약간 과한 것 같긴 해요. 예. 대놓고 어떤 조선시대 어떤 시대처럼 돈을 얼마를 가지고 직을 거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직을 하나의 그 대상을 했다라는 면에서 볼 때는 네. 그 표현이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건 뭐 대단히 부적절했던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예. 송 대표가 인정한 것 같아요. 매관 예. 매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겠죠. 네. 이제 두 대표가 앞으로 토론회를 얼마나 더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로 논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좀 거리가 좀 좁혀져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예. 서로 뭐 치맥이요? 맥주도 먹고 네. 치킨하고 맥주 같이 하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서로 또 엇갈린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최재형 전 원장의 명분은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윤석열 전 총장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명분 자체가. 예.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튼 간에 한쪽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청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예. 준사법기관이고 권력기관, 사법기관, 준사법기관들의 수장들이 나와서 정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네. 그렇게 끌고 갔던 맥락 자체를 우리가 또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평생 공무원만 하던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게 됐는지 문재인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반성해야 돼요. 그게 서로 좁혀가는 거죠, 거리를. 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 측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왜 나왔느냐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게 뭐 그야말로 이건 단순한 거리의 평균이 아니라 예. 양쪽이 다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나왔으니까. 네. 그러나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찬열 교수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최찬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